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일단 김근수라고 하고, 김근수라고 하고 어, 어, 여기 이 스페이스크라이드 패스크라이드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리서치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어시스턴트로 좀 어,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있는 거는 거는 ArcGIS ArcGIS 프로를 프로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어, 이제 그 좌표 해 좌표를 컴퓨터 좌표를 찍어서 포인트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고 일단 두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 중에 있는데, 하나는 이제 ArcGIS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QGI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 세미나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면, 일단 ArcGIS 프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포인트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지, 이제 매핑을 어떻게 할지, 또 이제 그 포인트 좌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지에 대해서 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또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그 파이썬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매핑을 할 때 이제 GPS 좌표를 찍어주고 저도 찍어주고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어 거리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이제 그 포인트 좌표에 따라서 그 거리가 좀 길다고 싶으면 다른 색깔로 표현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 자체를 이제 어 최적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 이제 AIS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선박 AI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랑 이제 좌표계랑 이제 뭐 다른 이제 자료가 다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AIS 데이터에서 이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필드는 MMSI, 이제 한박의 코드, B형 코드, 그리고 이제 시간, 인풋 데이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좌표가 되겠습니다. 레티튜드랑, 그리고 다른 이제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속도는 일단 이렇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거리랑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제 동력을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나열한 것들은 다 이 AIS 필드가 어떤 필드인지 제가 정리를 해놨고, 어, 어, 네. 다음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IS 데이터로 어떻게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나 해놓은 건데, 이제 파란색 필드가 원래 이제 그 AIS 데이터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빨간색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파란색 이 레티튜드랑 longitude가 이제 한국식 약간 디그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디그리를 시물 디그리 이제 10인수로 이용을 해서 어 바꿔놔야 그 아크시아이스 프로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꿔놓은 거고,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아크시아이스 프로를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드 커넥션을 이용해서 그 AIS 데이터를 어떻게 아크시아이스 프로로 이제 어 넣을 수 넣을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여기다 넣은 거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이제 longitude랑 latitude를 이용해서 이제 넣을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이 ArcGIS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오 프로세싱이라는 이제 툴박스가 있는데, 툴박스로 어, 거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를 입력하는 것부터 뭐 거리 계산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심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한박 하나를 제가 가지고 포인트로 이제 나타낸 거고,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좌표계인데, 이 좌표계를 어디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계산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 좌표계를 먼저 이제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앞에 있는 그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좌표계를 설정해 놓으면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그런 프로그램의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좌표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게,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지구가 갈라지고 있기도 하고, 그 좌표 그 지구가 이제 뭔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약간 좀 현재 그 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좌표계가 그 현대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같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WGS 1984 이용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포인트가 나와서 정확한 좌표를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터 단위로 원래 디그리 단위로 나오는 거를 미터 단위로 제가 변환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여기서 나타냈고, 그리고 뭐 이제 포인트를 보통 이제 하나의 선으로는 어떻게 풀박스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도 제가 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 선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 심볼로지를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화살표를 이제 제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되는지도 어 이제 툴박스를 이용해서 제가 계산을 해놨고, 그것도 30.37km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는 것도 제가 계산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단위로 했을 경우에 그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계산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포인트를 보셨듯이 이 포인트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그 거리가 계산이 가능해서, 이 포인트가 막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제 빨라지는 걸 거고, 포인트가 이제 가까이 있으면 어, 좀 느리게 가는 그런 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이 자료에서 제가 이 자료가 원래는 그 트랜스미터에서 시간 인터벌이 그 일정해야 이제 그런 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는. 어, 그거를 어떻게 일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전처리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코드를 쓰면 그 15초 단위의 이제 시간 인터벌을 좀 더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연구를 해서 여기다 써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QGIS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이런, 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Q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QGIS 프로보다 더 좋은 점은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필요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회사나 그런 곳에서 쓰게 되면 그 구독을 해야 되는 구독 비용이 되게 많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QGIS 같은 이제 오픈소스를 쓰게 되면 그런 비용이 절감이 돼서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아서 사실은 보완하게 된 방법이고, Q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뭐 사실 방법은 거의 아크GIS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제 처음에 점 처리를, AI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시간 인터벌을, 간격을 이제 좀 더, 제가 슬라이드 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 처리를 해서 이제 이 이게 인덱스 바이 MMSI랑 리얼타임 이게 나타내 있는 게 제가 이제 따로 만든 필드인데, 어, 이 인덱스 바이 MMSI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을 일정하게 제가 정렬을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시간 순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인덱스 바이 MMSI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시간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렬을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이 지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포인트로 이제 쪼개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던처리를 제가 한 과정을 워크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인터벌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쪼개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제가 여기서 표현한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워드 파일에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셀 파일을 변환을 시켜 놓으면 이제 속도가 좀 더 일정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좀 더 시간적으로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좀 더 촘촘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 계산이나 분석할 때도 되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사실 리얼타임 AC가 선박이 리얼타임 AC를 어떻게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이제 업무는 이제 GIS를 이용해서 그 포인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그 애쉬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QGIS를 통해서 좀 더 고급적인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이터마다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QGIS 이제 매핑이 좀 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나타냈을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이도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템포럴 컨트롤러라는 시계열 그런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선박을 볼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을 그 스포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AIS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건데, 고단 쪽에 이제 다수의 선박들을 이제 여기다 놓고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놓은 건데, 사실 제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포인트들이 약간
한꺼번에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으실 텐데, 이거를 제가 데이터를 좀 더 가공을 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속에서 지금, 일단 원래는 한 20개 정도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개, 5개까지 일단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용해서 QGIS를 사용해서 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Q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이제 포트 하게 되면 이미지로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 이게 이미지를 합쳐놓은 비디오인 거거든요. 그래서 QGIS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MP4 파일로 이제 바로 내올 수 있는데 QGIS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돌려야 이제 어, 이런 비디오로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렇게 MP4 파일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오픈소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넣었습니다. 이게 결과값이고, 네.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 ACL 데이터를 놓고, 한 바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